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라디오북을 통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연을 쓰면서도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생 지켜왔던 가정이 결국 돈 때문에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54이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30이 갓 넘었을 때 결혼했고 결혼 20년 동안 작은 분식집과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부가 함께 벌고 함께 모으고 함께 늙어가리라 믿었는데 결국 우리를 갈라놓은 것도 돈이었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장사 마치고 들어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네. 근데 우리 가게 재료비가 너무 많이 나가. 이번 달 수익이 생각보다 안 남았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원래 장사라는 게 다 그렇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지만 그날 이후 돈 이야기는 매일 반복됐습니다. 남편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도 통장에 남는 돈이 적다는 걸 견디지 못했습니다. 저는 반대로 돈보다 가족의 밥상과 생활이 우선이라 생각했죠. 이렇게 벌어서 뭐하냐, 허리 휘는데. 당신 그래도 애들 학원비도 내고 집세도 내고 다 감당하고 있잖아. 나는 이제 지쳤어. 아무 의미가 없어. 남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우리는 작은 원룸에서 시작해서 10평짜리 가게를 꾸려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하고 남편은 새벽 시장에 가서 재료를 떼어왔습니다. 둘이 합쳐 하루 14시간은 가게에 매달렸습니다.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떡볶이 맛있다. 말해주면 그 말 한마디에 피로가 풀렸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가게는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전쟁터가 되어갔습니다. 남편은 작은 장부에 매일 수입과 지출을 적었는데 밤마다 한숨만 쉬었습니다. 오늘 순이익 고작 8만 원이네. 이러다 빚만 늘겠어. 그래도 하루 세끼 손님들 먹여 살렸잖아. 그게 장사 아니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 나이 50인데 가진 게 뭐가 있냐고. 저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속으로 불안했으니까요. 냉장고 속 남은 반찬이 눈에 밟히고 전기세 고지서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아이들 앞에서 싸움이 터졌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갓 졸업해 취직 준비 중이었고 딸은 아직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당신 이번 달 카드값도 밀렸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혼자 쓴 거야. 애들 학원비도 다 거기서 빠져나갔잖아. 그러니까 학원 줄이라고 했잖아. 다 빚내서 애들 공부시키면 뭐해? 옆에서 듣던 아들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좀 그만해요. 제가 취직하면 갚을게요. 그러니까 그만 싸워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려진 부부싸움. 그 순간부터였을까요? 우리 부부는 남이 되어 갔습니다. 밤이면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혼잣말을 했죠. 돈이 뭐길래 이렇게 사람을 미치게 만들까? 그날따라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제 가게를 접는 게 맞는 것 같아. 뭐라고? 20년 동안 해온 가게를 지금 접자고. 그래.
더 늦기 전에 정리하고 편의점이라도 차리자. 최소한 고정 수입은 있잖아. 편의점? 당신 거기서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야 하는 거 알아. 그럼 뭐가 달라져? 우리는 또 싸웠습니다. 나는 이제 체력이 안 돼. 당신이랑 똑같이 일할 수가 없어. 그럼 지금껏 버텨온 건 뭐야?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그 애들이 문제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희생할 이유가 있냐고.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아이들을 핑계로 장사를 포기하겠다는 말이 나온 게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돈 때문에 남편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요. 돈이 우리 사이를 파고들어 하루하루를 갉아먹고 있다는 걸요. 저는 잠들지 못한 채 밤새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손님들에게 허리 굽히며 웃던 제 모습, 새벽마다 손에 굳은 살을 만들던 제 손, 그리고 장부를 붙잡고 한숨 쉬는 남편의 얼굴. 그날 이후 우리는 말끝마다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해. 당신은 돈밖에 몰라. 대화는 언제나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프롤로그, 그리고 갈등이 시작된 초반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돈 때문에 피 튀기듯 싸우던 우리 부부가 어떻게 무너져 갔는지, 그리고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못 해먹겠다. 우리 이렇게 살다가 늙어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저는 목이 메었지만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의미가 없긴 왜 없어. 우리 아이들 키워냈고 지금도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 버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남들은 건물 올리고 가게 두세 개는 한다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냐. 당신은 왜 늘 남들이랑 비교만 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산 거야.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더는 못 버티겠어. 차라리 이혼이라도 하자. 당신이랑은 돈 문제로 평생 싸울 것 같아. 그 말은 칼처럼 꽂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친정엄마 병원비 때문에 200만 원을 꿔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기 두려워 혼자 카드로 긁었는데 며칠 지나 장부에서 들통났습니다. 또야? 또 카드를 긁었어? 당신은 대체 나랑 상의란 걸 할 생각이 없지? 엄마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당신은 시부모님 아플 땐 돈 아끼지 않았잖아. 그때는 형제들이 같이 도왔잖아. 근데 당신은 왜 맨날 혼자 다 떠안아? 결국 그게 다 우리 빚인데. 우리는 소리 지르며 싸웠고 결국 아들이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그만 좀 해. 집에 오면 전쟁터 같아. 그냥 차라리 헤어져. 그 말에 남편은 입을 다물었고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싸움은 사소한 일까지 번졌습니다. 저는 장사 끝내고 집에 와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런 걸 왜 집에까지 들고 와서 해? 가게에서 다 끝내고 오지. 하루 종일 일했는데 뭐 좀 남을 수도 있지. 당신은 뭐 하나 거들지도 않으면서. 내가 배달 안 뛰었으면 가게가 굴러갔을 것 같아. 말은 또 싸움이 되었고 그날 저녁은 결국 굶었습니다. 또 다른 날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말했습니다.
내 친구 철수는 이번에 건물 하나 올렸대. 대출 좀 받았다는데 그래도 매달 월세 들어오니까 편하대.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꿈도 못 꾸잖아. 겨우 가게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그러니까. 내가 한심해서 술이라도 먹고 오는 거잖아. 한심해? 그럼 나는 뭐야? 나는 한심한 남자랑 산 여자야. 그래, 당신도 마찬가지야. 나만 힘든 줄 알아. 그날 남편은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고 저는 혼자 부엌불을 끄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장부에서 500만 원짜리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뭐야? 당신 이름으로 긁은 거잖아. 뭐에 쓴 거야?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병원비랑 애 학원비 때문에. 결국 또 친정이네. 결국 또 애들이네. 나는 어디 있는데? 나는 당신한테 뭐야? 당신은 왜 늘 나를 원망만 해? 나도 살려고 그런 거잖아. 살려고. 우리를 죽이는 건 당신이야. 그날 남편은 집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덩그러니 남아 주방 탁자 위에 놓인 영수증만 바라봤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 우리 부부의 20년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이혼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더는 못 버티겠어. 이제 끝내자. 그게 당신의 답이야.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어? 쉽지 않아. 하지만 더 버티는 게 지옥이야.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 그 애들도 이제 다 컸어. 각자 살겠지. 우리는 우리 인생 살아야지. 이혼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함께한 저녁 식사.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진짜 이혼할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덜덜 떨며 국을 뜨다가 숟가락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래, 이젠 끝인가 보다.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나도 이제 엄마 아빠 없는 집에서 살 준비할게. 그 말은 자녀마저 우리를 등졌다는 증거였습니다. 이혼 도장은 결국 찍혔습니다. 남편은 가게를 정리하고 떠났고 저는 작은 월세방을 얻어 홀로 살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분식집에서 튀김 기름 냄새가 날 때마다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남편과 함께 새벽마다 손발을 맞추던 기억. 그 웃음과 눈물,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건 단 하나. 돈이 우리를 무너뜨렸다. 는 씁쓸한 진실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연을 쓰며 한 가지 배웠습니다. 돈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돈 때문에 가장 소중한 걸 잃을 수도 있다는 것. 사랑보다 믿음보다 돈이 앞서게 되면 그 순간 가정은 이미 금이 가버린다는 것. 저는 지금 홀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게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이들도 저와 거리를 둔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한 가지 후회는 남았습니다. 그 마지막 500만 원짜리 영수증. 그걸 숨기지 않고 솔직히 털어놨더라면 혹시 달라졌을까요? 이건 이제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저는 오늘도 혼잣말처럼 이렇게 되뇌입니다. 돈 때문에 무너진 건 우리 가정이었지만 그 끝에서 비로소 나는 내 인생을 살게 되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